누군가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는 무려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었던 투자 천재입니다.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 그가 매수매도한 종목이 2월 14일에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주식을 유망하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92년 영국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독일과의 금리 차이까지 컸죠. 투자자들은 영국 파운드화를 팔기 시작합니다. 밀러는 영국 파운드화가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고 무려 100억 달러 어치의 파운드를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버티지 못하고 9월 16일 즉 블랙 웬즈데이의 환율 방어를 포기합니다.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드렁컨 밀러와 퀀텀 펀드는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는 단순히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라기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즉 그는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글로벌 유동성 흐름 등을 분석해 투자 결정을 내리죠. 축구에서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이 전술을 짜듯이 그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합니다. 쉽게 말해 개별 선수보다 팀 전체의 전술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드러켄밀러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3F의 2월 14일 공개된 보고서지만 포트폴리오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가 새로 산 종목과 팔아버린 종목을 보실 텐데 먼저 팔아버린 매도 종목을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드러켄밀러가 매도한 첫 번째 주식은 쿠팡입니다. 이번에 기존 보유량의 약 28%를 팔았는데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9.73%에서 5.26%로 줄었습니다. 요즘 배달 앱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국 결제 안 한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죠. 이처럼 경기가 둔화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변화가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격 경쟁도 더 심화되고 있죠. 또는 단순히 부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중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에서 5.26% 비중을 차지하며 보유 종목 중 5위에 올라 있어 주요 투자 종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도한 종목은 SPDR S&P 리저널 뱅킹 ETF입니다. 미국 지역 은행, 중소형 은행 및 커뮤니티 뱅크들의 경기 흐름을 반영한 ETF입니다. 보통 금리가 높으면 은행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형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작은 지역 은행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기업과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대형은행보다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은행들은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드러켄밀러는 이런 시장 변화를 고려해 KRE ETF를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량의 73%를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로 유명하죠.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 대용량 HDD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회사죠. 총 보유 주식 중 약 4.65%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63%의 비중을 차지하며 7위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드러켄밀러가 새로 산 종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LM 코퍼레이션입니다. 드러켄밀러가 처음 매수한 종목이네요. SLM은 미국 학자금 대출 전문 교육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미국은 하버드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1년에 약 8만 2천 달러, 한화 약 1억 1천만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중 약 70%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하며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철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하고 연방 대출 지원을 줄이면 학생들이 학비 충당을 위해 민간 학자금 대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드러켄밀러는 SLM이 민간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연방 대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새로 산 종목 두 번째는 스케쳐스입니다. 편안함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글로벌 스포츠 캐주얼 신발 브랜드입니다. 스케쳐스도 이번에 드러켄밀러가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강세이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브랜드보다 편안하고 가성비 좋은 신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스케쳐스는 편안한 착용감과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워 이런 트렌드에 적합한 브랜드입니다. 스케쳐스는 가격 대비 품질을 높여 경기 둔화 시에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드러켄 밀러는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 스케쳐스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하면 온라인 쇼핑을 떠올리지만 실제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버 사업 AWS가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AWS는 전체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며 온라인 스토어와 제3자 판매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매출원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AWS가 전체 이익의 약 67%를 차지하며 아마존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사업부로 평가됩니다. AI, 빅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데이터 저장 등 모든 산업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아마존의 AWS는 AI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서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이죠. 드러켄 밀러는 이런 AI와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두 종목은 이번에 비중이 크게 늘어난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이번에도 신규 매수한 주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72%의 비중을 차지하며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의 실적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가 항공권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 같은 프리미엄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클래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영공이 폐쇄되면서 유럽, 아시아 항공편이 우회해야 했고 이로 인해 비행시간이 늘어나 연료비 부담이 증가했었죠. 하지만 전쟁이 중단되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고 운항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드러켄 밀러는 이러한 글로벌 여행 수요 증가와 전쟁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죠. 바로 테바제약입니다. 이전보다 보유량을 530%, 5배 넘게 늘렸습니다. 테바제약은 세계 최대 복제약 제조사이며 신약 개발도 병행하는 제약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처방약 비용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싼 오리지널 신약보다 효과는 동일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 제네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보험사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복제약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제네릭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오리지널 신약들의 특허 만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다수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 회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환자들은 굳이 200만원짜리 오리지널 약을 선택할 필요 없이 100만원짜리 복제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정확한 매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요소들 또한 드러켄 밀러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그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반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매크로 투자자로 유명하죠. 과연 그의 매크로 투자는 또 한 번의 성공 사례가 될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 소식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